무술년이 천지 한문이기 때문에 기운이 동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여접시 뭐 똑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허전해요. 대신 금년에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죠? 공항기 예, 이제 제일 꼭대기 있는 삼해정신 삼지창이요. 삼지창. 오늘에서 결국은 봉황기가 다 완성이 돼서 도착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게 정신 세계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술년에 가기 전에 동지가 되기 전에 나왔네. 난 이거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그 뭐냐면 난 무의자인법을 쓰는 사람이고 이게 억지로 빨리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제작하는 도반한테 내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되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 이거 재촉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횟수로는 2년 걸렸네요. 2년. 오늘은 활인성 98장에 있는 기재계 기재가입니다. 기재가. 영적으로는 기재의 기운이 들어온 거죠. 99죠? 98 기재가. 기재가. 주역 8개를 호칭할 때 보면 건곤간진 곤태라고 통상 읽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읽는지를 이제 주역하는 사람들이 공부해도 이제 잘 모른다고요. 근데 밑에다가 써놨죠. 낙서에 보면 건에서부터 읽어요. 건, 감, 간진, 손이, 곤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에서 끝나는 걸로 읽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선천에 이제 마지막 도수가 이제 지상에서 열리니까 낙서로 되잖아요. 하도는 체니까 작용은 낙서기 때문에 선천은 낙서의 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서의 8괴가 건방인데 이 건방이 서북방이에요. 서북방. 그러니까 이것은 좌우묘유로 따지면 정중 좌우묘유 이 축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좌우묘. 이놈은 이렇게 좌우묘유. 이걸 사정이라고 그래요. 사정. 발을 정자 써서. 그런데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8개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사유라고 그래요. 얼굴 유자. 그러니까 실제는 요 사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주인데 어찌 사유에 자리 잡은 요 건이 제일 먼저냐.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에는 하늘이 우주요. 선천은 하늘이 우주니까 이 건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건감간진 손이곤태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건감 간진 손이곤태라고 읽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주역을 하는 사람들은 건곤감리 진손간태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 그거는 그 화도의 정신으로 읽는 거예요. 화도의 정신. 화도 밑에 나오죠. 그거는 이제 도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먼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건과 곤, 또 감과 리, 십자가로 읽었잖아요. 또 대각선으로 또 읽고, 이제. 그래서 이 주역을 읽는 것도, 8개를 읽는 것도 이와 같이 이제, 달리 읽는데 그 달리 읽는 방법이 왜 그런지를 내가 원리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삼변성도기 때문에 오늘 이,
용봉기도 3변성도 했습니다. 내가 서울을 3번을 갔다 왔고 3번을 그림 그리는 걸 바꿨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속세의 그림 화가이기 때문에 정신이 박지가 않잖아요. 막지가 않아. 못해.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순수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속세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정신세계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정신세계는 밝은 것, 청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청의 반대가 뭐예요? 탁이지. 그래서 삼청의 정신세계를 가야 하는데 선천의 속세의 정신은 이거 탁의 정신이라 그림을 자꾸 탁하게 그래요. 황금색을 그리라 하니까 황금색도 말이죠. 우중충한 황금색으로 그려놓고 봉황색 그러니까 봉황색 자체가 그냥 우중충하고 날개도 그러니까 밤색으로 그냥 그려놓으니까 우중충하고 그래서 내가 밝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아주 찬란하게 그리라고 했거든. 봉황새는 여름의 정신이거든. 봉황새는 아주 찬란한 모습. 용의 모습도 이제 황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황룡으로 그리라고 말이죠. 근데 이 황룡이 황색이 그냥 누런색으로 칠해갖고 누르시고 그 2번 가서 지적해가지고 이제 3번째는 결국 이제 황금색으로 나왔어요. 이제 색깔은 이제 맞췄지. 내가 90점 이상 되면 1,000만 원 주라고 그랬거든. 근데 90점 이상이 안 돼가지고 80점 정도 돼. 내 작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가지고 청색은 완전히 그 청색으로 돼야 되거든. 미래 세계는 청옥의 세계거든요. 미래 세계는 청의 세계예요. 청. 그게 바로 이제 26에 26 12월 5월의 정신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증상께서 공사 보신 12월 26일 공사예요. 26일 공사. 요걸 합하면 이게 청이 되는 거예요. 그 청자는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게 주역의 삼효를 뜻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 그걸 딱 꿰면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음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을. 음도 세상, 그 달 세상. 그래서 세상은 미래 세계는 음도인데 이제 양 얘기하면 양. 통상 양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봄의 양, 여름의 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름의 양. 그 여름의 양은 뭐예요? 적색이잖아요. 근데 요 양 중에서 요 양의 양은 요 적색이고 양의 음이 바로 청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래는 이 갑의 세상이 아니고 무슨 세상? 을의 세상이에요. 을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천간도 갑이 아니고 을이고 쥐지도 이제 인이 아니고 인은 봄 아니고 호랑이. 그 한반도에 호랑이 없어졌잖아. 본래는 한반도에 호랑이가 있는 곳인데 간방은 산이라. 호랑이는 사라지고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 그 토끼가 왕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이제 갑의 세상이 아니고 을의 세상, 인의 세상이 아니고 묘의 세상이 되는 게 미래 세계. 그 바로 이제 음의 정신이라 이게 달의 정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갑과 을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그래서는 거예요. 그게 청이라는 것은 양은 양인데 바로 음이라고. 그래서 미래 세계는 바탕은 흰색인데 가을 정신 백색. 작용은 청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청백. 그러다 보니까 요 청색을 써야 되는데 이 청색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게 흐려. 봉황기. 3번째 나온 것도. 그 아쉽기는 한데 그림 화가가 그린 거라 80점밖에 안 된 거죠. 80점. 어쨌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정신도 이게 오늘 운수가 이제 좌우의 의미거든요. 이게 기재냐 미재냐. 요 자도 사실은 이게 양인데 실제는 이게 음수요. 자수도 음수. 이 오도 화가 음화라고 음화. 그게 음이 실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라고 말하면 이게 첫 번째고 이거 7번째예요.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실제 자와 우는 뭐예요? 양이라고 양.
상수로 보면. 그죠? 맞죠? 근데 요게 기운 자체는 실제는 뭐예요? 작용은, 그러니까 양으로 하는 상수는 최고, 작용하는 거는 음으로 하는 거지, 음수로. 그래서 이게 작용은 좌우가 음인데 좌우가 작용한다. 항상 그렇게 음이 작용을 한다. 하늘이 사실은 양이라고 하늘이 건이. 근데 땅이 음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늘은 양인데 하늘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작용해? 땅에서 하잖아, 땅에서. 맞죠? 그런 이치라고. 그래서 미래도 음의 세계인데, 음의 세계가 이제 작용은 양으로 하는 거죠. 선천은 양의 시간도 했지만 음으로, 작용해가지고 음의 세계였다고 선천은. 음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라고 뜻이죠. 미래는 음의 세계인데 실제 작용은 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양의 세계. 그래서 작용은 청으로 하는 거고, 음이 이제. 실제 백색은 밝음이니까, 이게 이제 최를 바탕으로 해서 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미래 세계. 그 세계를 이제, 기재가로 말씀하신 거고, 주역의 기재가의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입니다, 본론. 기재가를 불러보세요. 기재가를 불러봐. 기재가를 불러보자 이 말이죠. 동서양이 부모되니 좌우로서 분간이라 그랬잖아요. 좌우로서 분간이라. 그래서 이 좌우의 정신이 실제는 이 자가 체잖아요. 체인데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선천이요. 선천은 양이라고 했죠. 양, 그죠? 근데 실제는 양인데 이게 한밤중에 어둠의 음이죠. 그래서 선천은 요 좌우의 시간대인데 이 어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는 양의 시간대라고 하는데 실제는 음의 시간대였다 이 말. 근데 음의 시간대가 이제 자꾸 밝아져가지고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문명화가 된 거죠. 오의 세상이 되니까 지금 과학의 문명이 되니까. 근데 요거는 과학의 문명이니까 현실적으로 문명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살기는 밝은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이게 음의 바탕이 이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아직도. 선천은. 인간이 그래서 어둡다고. 왜 어두워? 정신이 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눈만 갖고 보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 밝은 것은 영적인 기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양이 인체의 눈이라면 작용이 음을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음의 세상인데 음이니까 양을 추구할 거 아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영통이 돼서 신통이 돼가지고 아주 양으로 작용한 거죠. 양으로. 이렇게. 그게 바로 음양의 핵심이에요. 음양의 핵심. 그래서 좌우가 선천의 축이었는데 자가 양인데 실제는 음이고 오가 양인데 실제는 이제 음으로 이제 그래도 미래 세계는 이 오에서 미래 세계에 오는 거라. 오에서.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니까 여기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단오라고 했죠? 단오. 5월 5일을 단오라고 한다고. 오가 끝났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음도 세상인데 이게 실제는 음도인데 실제는 이게 양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뭐라고요? 광명천지요. 광명천지. 광명세계. 이게 음양의 이치고 주역의 기본이요. 주역의 기본. 그게 바로 이제 지지로 말하면 좌우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신당주님이 요같이 기재가를 불렀는데 좌우로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양이 부모되니 좌우로서 분간이라. 그 동과 서도 이제 역시 이제 이게 동쪽이라면 묘가. 그럼 동쪽은 동양 아니요? 그 동쪽은 실제 양인데 뭘로 작용했어요? 정신으로 작용했어요. 정신으로. 그게 이게 정신은 실제 물질 세계를 추구한 게 아니고 정신 세계를 추구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세계는 이게 물질 세계란 말이야. 서쪽의 정신.
근데 정신은 뭐야? 하늘의 땅이요? 하늘의 정신이죠. 하늘의 정신. 물질은 땅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물질은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정신은 주역에서 건이라 했는데 건은 뭐예요? 아버지죠? 고는 어머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부서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부서모. 우리 동양은 아버지 정신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한다고. 그래서 안방에서 소위 창고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부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어른인 시어머니가 갖고 있다. 옛날에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는 큰 며느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담당했다?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바로 동양의 정신이라. 그 동양의 우주 정신, 음양 진리 이치 그대로 우리 동양은 살았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크게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을 말하면 서양이 어머니라고. 그래서 물질 문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에서. 그죠? 이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서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동부, 서모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수오하고, 자는 수고, 오는 화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가 수인데 수가, 양자리로 가고, 오가, 화가 음자리로 내려오면 이게 바로 기재라고. 엊그제 나한테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도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0년 직인데, 가끔가다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엊그제 왔었는데, 이제, 우리 큰딸이, 중매 들어와가지고 사주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주를 잠깐 얘기했지만, 앉아갖고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사주를 잘 봐요. 보고 나니까, 아주, 이 정신으로 먹고 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으로. 사주팔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니까 물질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정신을 써서 먹고 사는 사주팔자다. 그렇게. 그래서 맞다고 그랬지, 맞다고. 서당에서, 한국 공부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니지도 않았는데 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고 본인이 이제,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제대로 맞춘 거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사주를 쓰려면 이렇게 쓰거든, 항상.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갑자생, 무술월, 쓰면 일진, 이민, 이런 데면 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항상.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말은 이렇게 우측으로 어떻게 써요. 이게 한문 정신이야, 한문. 내가 하는 건 한글 정신이고, 이건 한글 정신이야. 한글은 뭐요? 음이 정신이죠? 한문은 양이라고. 그 양의 정신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갑자, 무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민, 이렇게 썩 쓰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는데. 세상이 다 쓰는데 나는 이렇게 꼭 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이상하다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원래 이거 좌우묘를 쓰는데 본래 좌우묘도 좌우, 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건 나는 이걸 다 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후천도수로 박혀가지고 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다 다 이렇게 쓰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게 써졌단 말이야. 내 스스로. 내가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써야 편하. 근데 이건 뭐냐면 동양의 정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양의 정신. 한자는 우측에서부터 쓰는 거. 왜? 우측은 동쪽을 뜻하거든요. 동쪽이 머리 아니야, 해 뜨는 거? 그래서 동쪽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서양은 음이니까 서쪽 아니야? 달의 정신이거든? 이거는 태양의 정신이라면 동쪽은. 서양은 음의 정신인데 이거는 달의 정신이요. 그 초승달이 서쪽에서 뜨자? 예? 그래서 이게 서쪽, 예, 이게 합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지도도 그러니까 지도도, 저 북쪽을 위로 보는 거예요, 위로. 서양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쓰죠? 맞죠? 근데 주역의 동양 사람들은 거꾸로 밑에다 이렇게 돌려놓고 본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동양은 임자 정신이라 북쪽도 남쪽을 향하는 정신이니까 임자 정신 볼 때 남쪽을 저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기 쓰면 남쪽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화가 위로 올라가고 수가 밑으로 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재예요, 미재예요? 예? 이건 미재라고. 화수, 미재.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쓰면 이 칠판에다 쓰고 강의하잖아요. 옛날에는 앉아서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칠판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식이라 서양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사실은 정이니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는 어머니가 더 서서 많이 일해야 돼. 맞죠? 아버지는 양이니까 실제 왔다 갔다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앉아서 가르치기만 했어. 앉아서. 그게 음양이지요, 그게. 음양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정신인 서양 정신으로 해야 음도 후천도 쓰고 맞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제 증상께서는 미래는 선천은 자주와 우향인데 미래는 오좌자향이다. 그래서 나는 남방 삼녀하다. 상제 오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 이렇게 주역 사주팔자도 쓰는 거 이게 서양식이긴 한데 이게 음의 정신이라 이 말이야. 미래 정신. 그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 이게 바로 이제 기재계의 정신이에요. 이게 기재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좌우의 수화의 정신을 상하로 체와 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재가 되느냐 미재가 되느냐 이런 이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수 오화 기재 되니 오화 자수 미재라는가 지금 다 설명한 거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문자로만 보면 주역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양이치를 모르면 이 문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맞죠?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하고 반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선천적인 정신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선천적인 것은 다 무근균이라 했거든. 무근균. 그 무근균이 하나도만, 한 가지라도 무근균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선천의 무근균은 싹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벽이고, 그게 바로 혁명이야. 혁명. 나는 이게 타고난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남들이 쓰지 않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 조부가 4세 3개월 통달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3살 때부터 앉혀서 공부시켰는데 한국 공부를 내가 안 했잖아요. 왜? 한글을 배워야 쉽잖아. 한국 갖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다음 문장입니다. 미제께로 도는 사람, 기제께로 다시 오소. 미제께로 도는 사람은 기제께로 다시 와야 된다. 그게 바로 재생신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죽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 미제의 정신 갖고 있으면 죽는 거야. 그게 동양의 정신이 이 철학이 이제 서양의 정신으로 바뀌갖고 음도로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의 암흑 속에서는 올빼미를 닮아야 한다고 그래서 올빼미, 그 올빼미는 바로 은자인데 은자가 영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밝은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빼미는 밤에 어두운 밤에 눈이 밝아갖고 사냥을 한다고. 다른 동물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데 올빼미는 밤에 눈이 밝아갖고 사냥감이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밤에 하는 거예요. 올빼미가. 그래서 이 서양 아테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로마 신화죠. 로마 신화에 보면 여신 미네르바라가 있는데 미네르바. 그 미네르바라는 여신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래서 이제 요 신을 숭배했는데 실제는 이 올빼미가 미네르바로 이제 상징했다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 근데 반대로 또 이게 지혜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여신이라고 한 거예요. 죽음의 여신. 왜 여신이라고 했어요? 밤은 음이니까. 음은 남녀를 기준으로 할 때 여자를 음이라고 하죠? 그게 여신이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죽음의 신이라고 한 건 뭐예요? 어둠은 죽음이란 뜻이야. 어둠은 죽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서양은 명부다 그러셨어요. 서양은 명부다. 서양의 정신으로서 이제 어머니 정신으로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했는데 이 과학적인 물질 문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정신 세계는 동양의 정신을 따르고 이제 물질 문명은 우리가 그냥 쓰되 서양의 정신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의 정신이 뭐예요? 내 여러 번 강조하고 내 화도 내고 그랬는데 프랑스의 정신, 그 유행의 정신 내가 그렇게 미워한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물란이요, 성물란. 완전히 금수 세상.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한국까지 이제 금수 세상 된 거예요. 금수 세상. 미래가 되면 이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금수 세상이라고 해서 이게, 유행이니까 이게 유행 아니야? 유행? 금수 세상으로 유행하는 건데 그 유행을 따르면 어떻게 돼? 서양이니까 서양 정신이니까 이건 명부다. 명부. 명부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 명부사자. 땅속이 명부 아니요? 명부. 그 서양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서양 정신은 선천의 구시대의 정신이야. 그래서 요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와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빼미는 어둠의 정신이라 올빼미 정신이 지혜는 있지만 그 지혜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지. 어둠 속에서 은큼하게 말이지 사람 잡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밝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전부 다오의 또는 음양의 수화의 어떻게 되면 수화의 미제가 되냐 기제가 되느냐 그걸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에 거는 임수가 위에 있고 밑에가 평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제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임수가 아래로 오잖아요. 그죠? 그게 선천은 이게 이제 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거 그린 거는 이제 기제가 된 거죠. 밑에 이제 순환에서 보면 밑에가 아까 얘기한 것이 뭐 수가 아래에 있고 화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미제란 말이에요. 미제. 다음 장이도 마찬가지죠. 자오가 바로 이제 바로 수화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림으로 해놨죠. 팔계도 니께와 감께가 바로 수화의 궤다. 그러면 수화의 궤. 그래서 내가 그 도표를 그린 걸 보면 주역에서 목과 화는 좌측이고 금과 수는 우측이죠. 우측. 그리고 토는 이제 원래 중앙에다 쓰려는 건데 이게 이제 제일 끝에다 썼죠. 그래서 좌는 동양이고 양이고 우측은 서양이고 서양은 음이다. 그런 의미다. 다음 장이 본문이요. 삭발천지 미제되고 유발천지 기제되니 서무 동부 광제가라. 삭발천지가 뭐예요? 중의 세계를 뜻한 게 종교로 말하면 음의 종교가 불교야. 그래서 불교 정신은 음의 정신이라 삭발을 한 거지. 음의 정신인데 왜 삭발하냐? 음은 사실은 음의 음이 뭐예요? 겨울 아니에요. 음의 음은 겨울이라고. 그러니까 겨울은 지구가 만약에 다 겨울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지구에 이게 살아낼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면 머리카락이거든.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건 뭐 겨울 아니야?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빙하기를 뜻한 거예요. 빙하기. 빙하기니까 음이 세계라고. 그죠? 음이 세계. 우리 도연이가 강의하는 걸 방해하네. 그래서 음의 세계에는 삭발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 삭발 천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발 천지를. 그러니까 이거 중로를 타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남사고 선생도 수백 년 전에
이제는 하산할 때다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죠? 비승비속이요. 비승비속. 중이 아니어야 돼. 중로 아직도 머리 깎고 중로 타면 안 되는 거죠. 비승비. 그렇다고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속인이 되면 안 돼. 속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어머니 정신, 음의 정신을 따라가지고 삭발을 한 거예요. 그 삭발이 어디서 나왔냐? 동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서양에서 나온 거야. 예? 서양에서. 그래가지고 그 일본까지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 일정시대 때 한국을 갖다가 서양화 시켜가지고 삭발을 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머리를 깎고 다녔잖아요. 삭발해가지고. 강제로 삭발시킨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음도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데 음도 세상이 도래한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정신이고 일본의 정신은 무국이요, 무국. 무국 정신은 공짜리인데 공짜리는 아까 얘기한 지구로 말하면 빙하기 차원이 공짜리라고. 영적인 차원, 그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 세계는 뭐예요? 물질 세계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만물이 드러난 봄, 여름의 정신이잖아. 근데 불교 정신, 음의 정신은 가을, 겨울의 정신이라 만물이 다 들어가는 생명체가 식물이 다 뿌리로 돌아가서 땅속으로 감춰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삭발천지는 미제되고 유발천지라야 기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도가에서는 옛날부터 머리를 길렀다고. 근데 내가 머리를 기른 이유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옛 성인들이 다 공부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고. 나처럼. 저 강태웅도 저러고 있었잖아요. 머리 저 묶어가지고. 그래서 서무 동부 광제가다. 광제가다. 수화 상충 되는 날이 침수입화 피해나서 그래서 이게 수화가 음양인데 음양이 상충이 되면 그게 바로 죽음의 세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요? 수화가 완전히 상충되는 세상이 지금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혐, 여혐이 생긴 까닭이에요. 남혐, 여혐 생긴 이유가 이게 상충이라고. 그 실제 수와 화는 남자와 여자는 음양이 반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직선적으로 들으면 상충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같이 있으면 상충돼. 근데 상충이 이제 마음이 동할 때는 합해가지고 결국 이제 상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화가 상충되는 날이 되면 침수입화가 된다고. 세상이 완전히 그냥 개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놔야 한다. 피해놔야 된다. 그 피할 피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 피할 피자가 요게 이렇게만 써도 피할 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쓰면 임금벽자도 돼요. 임금벽자.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임금.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글자에다가 구슬옥자를 딱 붙이면 임금이 갖는 게 뭐예요? 옥새 아니요? 그 용의 정신, 여주.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다는 벽이 이게 완벽하다는 벽. 완벽하다는 벽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니까 구슬벽자거든. 그러니까 여기 임금벽자에다가 이렇게 이게 쓰면 이제 움직인다는 뜻 아니요? 그 임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임금이 움직인다는 건 뭐야? 왕궁을 옮긴다는 뜻이 되잖아. 그럼 뭐예요? 선조가 임진왜란때 피하는 거 똑같이죠? 그 피할 글자가 그래도 된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세상에는 임금이 없어요. 왜 없냐? 다 피했지. 민주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돼야 할 그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가 있겠어? 다 숨어 있지. 그 은자라고 한다. 은자.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공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학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르치는 강의 내용이 뭐요? 제왕학이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한 거. 이 동양 철학, 이건 제왕학이요. 천문지리 인사를 가르치는 이 학문, 이 학문이 뭐다?
제왕학이야. 그러니까 제왕학을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왕이 될 수 있고, 그 제왕학을 공부해서 왕을 보필할 때도 제왕학에 능해야 왕을 보필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제왕학에 능한 사람, 소위 동양철학, 이 학문, 영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서양 정치판 나와가지고, 응? 서양 정치판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피해 있다는 뜻이요. 피할 피자가 그런 뜻이라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부지, 수화 다 죽는다. 이와 같은 이치, 수화이 단순히 물과 불이란 뜻이 아니고, 수화 이치가 이게 주역 이치요. 동양 철학의 핵심이 수화란 말이에요. 요 이치를 모르면, 그게 핵심 마무리가 뭐냐면, 이 기제냐 미제 아니요. 그게 주역에서 제일 마지막 개가, 미제 개고, 그 다음 63번째, 마지막 되기 전 곡회가 기제개라고. 미제, 기제, 이게 주역의 핵심 아니요? 그게 끝자리예요, 그게 끝자리. 이걸 모르면, 주역 이치를 모르면, 수화 이치를 모른다. 그 이치를 모르면 다 죽는다. 그 하도낙서의 이치를 알지 못한 자가 자칭 천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요. 하도낙서 이치를 제가 제대로 아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유유상중이니까 내 수십 년 동안 여기 앉았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많은 사람이. 엊그제도 한 사람이 왔었어. 엊그제도 두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사이트 이름이 자기 사이트 올라가가지고, 문자가 그냥 결혼식 전에 한 10번 온 것 같아, 10번. 자기 자식 결혼식 하는데 참석해달라고. 안 갈 수가 없어, 같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쳤겠지. 그 가보니까,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 옷이 다 다른 사람들. 옷이 다르다는 건 뭐요? 정신세계 한 사람들이에요. 기인, 이인이라고. 내가 엊그제 왔길래, 이거 자녀, 아들 혼인식 때 가보니까, 야, 그거 참, 이인들 총동을 했더만요. 내가 그랬거든. 이인들. 이인이라고 그러죠? 다를 있자. 세상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요. 이인. 총동을 했어. 아주 뭐, 그냥 수수십 명이요. 수수십 명. 근데 각자 그냥, 거기도 이제 패거리가 있잖아. 같은 다 통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엊그제 와가지고, 왜 왔냐? 이 세상이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어떤 시국이 될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물으러 왔다. 근데 하는 얘기요, 나한테. 내가 이제 몇 가지 얘기 해주고 나서 앉았더니만 본인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야? 소위 이인들한테 들은 얘기. 누구는 작년부터 운이 왔다 그러고 말이지. 내년부터는 아주 진짜 운이 온다 그러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인들이 아니고 이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공부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궁금하니까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나는 뭐라고 하는지 찾아왔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이치를 아는 사람이 통달하는 사람이 수박 겉핥기로 이제 조금 알긴 알겠죠. 그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역 이치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그래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그건 반거챙이라고 그래요. 반거챙이. 그 증상께서 그러셨거든. 반거챙이 노릇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 꼼짝거리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손가락 꼼짝거리는 거 이거 좀 공부해갖고 사주 보고 보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거 아니에요. 이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증상께서. 반거챙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부지, 수화 다 죽는다. 미제로서 가는 사람, 기제로서 와서 주소. 미제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 죽을 사람들, 선천기운에 물들어있는 사람들. 기제 없이 못 사나니, 기제의 정신, 정신세계에 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나니 미제되고 말 것인가. 미제되고서 죽을 것인가. 이런 뜻이요. 다음 장입니다. 서양에 지는 해가 동양에 다시 뜨고 동양에 뜨는 해가 서양에 다시 지니 생생무궁 일월왕래 모덕 부은 조화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양에서 서양 가고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했냐?
동양의 정신으로서 옛날에는 우리 동양이 천하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양으로 기운이 돌아가지고 이제 음도 세상 극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천하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천하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동양으로 온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증상께서 참 영신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정신에 빠져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엊그제 한번 참석했다가 나한테 뭐 임시가 보냈는지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사주팔자를 중 얘기니까 다 맞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남한테 내놓기 싫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 과거. 근데 내가 다 찝으니까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옥탑방이라도 와서 있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대답을 안 했잖아. 왜?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옥탑방이 있어도 못 와요. 금방 쫓겨나지. 정신이 바르게 된 상태에서 와야지. 속세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명들이 내 정치. 나는 다 받아주고 싶어요. 공부도 시키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근데 감당을 못해. 말썽만 일으키지. 누구든지 와서 좀 공부했으면 난 좋겠어요. 근데 신명들이 내쫓아요.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다음 문장이요. 미제되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사단나가. 부모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신당님이 당신이 그 서양의 어머니 정신과 동양의 아버지 정신을 다 합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부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신당님이 정신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그 부모의 정신이죠. 천무진살 되는 거로 동서합덕 일러온의 살기 아주 죽이는 기운, 요 기운이 다한 하늘이 되는 연고로 그러니까 지금은 살기가 꽉 차가지고서 나한테 엊그제 온 사람이 얘기해요. 그 양반 집으로 이제 청파 그 양반 아직도 다닌다는데 그 양반이 올해 이제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했대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병원 가서 보니까 오장육부 다 상해가지고 이제 집에만 계시라고 그래야 죽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그래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저 어디를 모시자는 거지. 갈 때 어디요? 마지막 가는 데 있잖아요. 왜? 요양원 노인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모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인이 이 양반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실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라고 쫓아버렸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집에서. 근데 영업을 한 거야. 영업을 했는데 그 법방을 가르친 영업을 했는데 나같이 생긴 사람 똑같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가지고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 법방을 그걸 갖고 취해서 이제 약을 써라 하는 그 방위까지 딱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그대로 이제 가서 보니까 소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소나무 요걸 채취해가지고서 약을 해 먹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지금 그 자기한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지금 병원에서 오장육부 다 돼가지고 그 양반이 92세거든요. 92세.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당사자니까 나한테 얘기했겠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 발설됐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반이 나한테 인패 이제 연결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 됐는데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지. 예.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묻는 거요. 나에게 이제 가면서 그냥 굽신굽신 하고 가더만. 둘 중에 한 사람이 특히 더 하더만. 같이 온 사람. 그래서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 대행자를 통해서 산다 이 말이요. 그 지금은 아주 살기가 꽉 찼는데 그 양반인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세상이 돼가지고 이 살기가 꽉 차기 때문에 남한테 척이라 얘기한 원망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맞아 죽는다고 원망 지면. 그러니까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파가. 그 양반이 뭔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천발살기, 지발살기, 인발살기 하면 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도 말이지 담배 핀다고 한마디 지적하면 투자 맞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그 젊은 애들이 말이지 담배 피고 앉았어. 그 저거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모피 가고 싶은데 저 맞을까봐 내가 겁나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 불의한 걸 보고 그냥 지나가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천직을 빨리 뒤집어 엎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애들한테 맞는다니까. 우리 집에 어떤 그 도반한 사람이 그 얘기했더니만 자기도 한번 젊은 애들이 담배 피고 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만 떼거리 덤비더라. 그래서 그 걔들 보니까 자기가 추다 맞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막 그냥 골목 톡겠다는 거 도망갔대요. 나 60이 넘은 사람이 죽으라고 도망갔대요. 나한테 엊그제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요. 끝장나는 세상입니다. 그 어른이 없어요 지금은.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욕해 지금은 개새끼. 에?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살기가 그득해요. 그래서 이 살기만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결국은 신의 심판으로 난다. 신의 심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마음자를 잘 가져라. 그래야 신의 심판 때 신장과 접할 수 있고 신장과 접할 수 있는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그 얘기했어. 근데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동부서모 포태양생. 어머니가 포태양생 하는 거 지금 새로 이제 포태해가지고 낭생, 이 포태는 뭐야? 선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시켜야 될 때가 됐는데 시작할 때는 뭐예요? 유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로. 포태로 하는 거지. 선도로 하는 거지. 선도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선도법 갖고 쓰는 거지. 선도법. 내가 저 유도로서 그 갓을 쓰고 싶지만 신명세계에서 내가 그 허락이 안 돼요. 아직은 그게 안 돼. 유도는 양생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양생이요. 아직은 선천히 막바지에 들어가지고 선도로서 이제 다시 포태시키는 겁니다. 어떤 포태? 새로운 사람을 포태시키는 거예요, 지금. 선천에 낡은 정신을 싹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 사람을 낳는 거. 이게 포태요. 그래가지고 낳는 거. 내가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포태 정신, 선도 정신. 그래서, 포태양생, 부모, 모육, 은덕인 줄, 억조창생 알아내서 이걸 알아내야 한다. 기재가를 몰라 듣고 정신 혼미 저 사람들 세상 사람이 다 그래 지금 댐벼 불쌍하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댐벼 다 댐벼라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이 다 죽이겠다는 거 댐비기만 해봐. 애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잖아. 한마디만 하면 댐비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 어린이한테 맞아 죽는다고 요즘 댐벼. 다음 장. 부지 인생 알아내서 인생 사를 알지 못하는 거 못하는 인생들아 사람 사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아 알아내서 뭐를 기재가로서 외쳐주니까 알아내라. 살길. 기재는 뭐 주역에서 주역괴 이제 주역괴를 알아야죠. 수화가 돼야 위에가 수가 되고 아래가 수가 돼야 이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기재권. 수화 기재. 그걸 빨리빨리 내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기재는 형인이 소인 이정하니 촉일고 종란이라. 기재는 말이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소가 이정이라고. 소. 내가 강의했잖아. 작은 것이 이롭다. 뭐예요? 지금은 자기가 소인 노릇해야 돼. 아까도 했지만 어린아이 앞에서도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를 노릇해야 안 맞아요. 어른 노릇했다가 야 이놈아 했다가는 너 맞아요. 그보다 더 어리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여자가 상관격이면요. 여자가 상관격이면 여자가 이 관이 뭐요? 정관이 관이요. 근데 이 관을 상하게 하는 게 뭐? 이 상관이라고.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인데 이 정관은 여자한테는 게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 상관격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은 남편을 극하는 사주팔자니까 어떻게 남편이 없어. 그래서 요 상관격 이 여자는요 옛날에 시집 가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이제 찍힌 거야. 그러니까 저는 상관격이 강한 사람들은 그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죽는 경우가 있어. 그걸 상관격이라고 그래. 상관격.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빨리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할 일은 무지하게 이렇게 막 머릿속에 곽인데, 이거 할 얘기 다 쓴 것도 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이, 이롭다는 것은 자기가 소인으로 돼야 돼요. 그 옛날 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소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부님이 내가 볼 때는 최고의 학자이신데 말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더 높은 학자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편지 쓴 거면, 소인 또는 소제, 아우제체 써가지고 소제. 이렇게 꼭 편지를 쓰시는 걸 내가 봤다고. 옛날 군자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소인이라고 소제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는 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젊은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소제, 이렇게 제자제자 또는 아우제자. 이게 우리 동양의 정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한 거. 근데 여기서 소란 건 그런 정신이면서 또 적은 소자, 아주 조그만큼밖에 안 되는 인물만 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천지 부모를 알 수 있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기재께 바르게 한 거, 고들정자 곧게 하는 거, 곧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은 불리한 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재께를 점괘가 나오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기재께는. 그 미제가 오히려 기재께보다 점괘가 더 좋아요. 중생들한테 해당되니까. 그런데 초기를 하라고요. 처음에 길하다고 했거든. 그런데 종란에, 종란은 뭐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고요. 기재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천지 부모께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죄도 중생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은 그게 길한 거야. 살아남으니까. 처음부터 알으니까. 그래서 초기이야. 근데 종란은 뭐요? 늦게서 아는 사람, 늦게서 만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난으로서 종말 짓는 거지. 종말의 내 난이다 이 말이요. 단전에 말하기를 단화할 기재형이라는 것은 소자는 형이라 금방 얘기한 거죠. 이정은 강유, 정이 위당이냐라 양일세라. 강과 유의 음양의 음양이 말이죠. 뭐요? 그 위가 정당하다 이 말. 위라는 건 지위, 위치가 정당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건 다 위가 다 정해. 그 양자리 양이 있고 음자리 음이 있고 양자리 양이 있고 음자리 음이 있고 양자리 양이 있고 음자리 음이 있어. 이렇게 다 정당하게 딱 있다고. 그래서 양과 음이 합의돼서 이렇게 딱 합의되고 음과 양이 합의되고 양과 음이 합의되고 딱 음양이 딱. 그래서 위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야. 바로. 그러니까 뭐 있을 사람이 있을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세계는 기재의 세상이라 바로 이제 만변정기가 돼. 모든 동물, 식물, 물건, 인간까지도 있을 자리에 정확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아직은 천천히 모든 만물이 있을 곳에 있지 않냐고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연 섭리를 어기고 있고 불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극시대다 이 말. 근데 미래는 모두가 다 완전히 저 기재계의 정신 갖고 딱 정해지기 때문에 천지가 화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역 이치가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초기는 유득중야요. 처음이 길한 것은 유가 부드러운 것이 중을 얻었다 이 말. 그 아까도 했죠. 뭐요? 부드러운 거 뭐요? 갑의 을이요. 을의 정신 아니요. 을의. 나무라면 갑은 말이 기둥 있는 나무고 을은 풀이. 풀 아니요? 그러니까 풀은 아주 부드럽죠. 그러니까 갑은 막 그냥 단단한 거고 을은 부드러운 거. 그게 부드러운 정신이 바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기운이 중자리를 얻었어. 중자리, 중앙자리, 또 중심자리, 또 중도에 제자리에 이런 뜻이야. 중이라는 것은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고대 위치에 했기 때문에 그걸 얻었기 때문에 길한 것이다. 또 마침 종말로서 그친다는 것은 도각, 개벽으로 살기가 궁합이에요. 개벽으로서 이제 개벽이기 때문에 개벽이라 종말은 개벽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치가 궁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기운이 궁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죠. 단화 그랬죠. 수제 화상의 수가 불 위에 있어서 기재가 된다 이 말. 저기 그 얘기죠. 불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아래에 있고 불 아래 위에
이제 물이 있는 것이 기대다. 그래서 군자가 이로써 말이죠. 군자가 이 정신으로서 뭐가 돼요? 사환이 예방지라. 그러니까 근심될 것을 미리 막아. 그러니까 군자는 뭐요? 명신당주임에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서 진리를 터득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세상 사람 살리는 사람이 군자 아니요. 군자. 그 군자가 미리 그거 이제 소위 해인 임패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딱 준비하고 있어 미리. 그래서 사람이 이번에 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수만 살려내는데 하늘에서 소수만 살아갖고 안 되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각 종족이 살아나야지. 그런 뜻입니다. 초구는 예기륜하며 유기 미면 무구리라. 초구는 그 수레를 끌며 그 꼬리만 적시면 허물이 없으리라. 수레를 끈다. 근데 여기 수레라는 것은 사실은 수레라는 거 하는 것보다도 경륜이야. 경륜 또 윤회. 그래서 불교에서도 전륜 성황이라고 하거든. 전륜 성황. 이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퀴 굴러가듯 환자퀴 돌아 동이 서고 서가서 동이 되고 아까 그 영신당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법 세상이 기운이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굴러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바뀌어. 근데 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안 하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선천에 물드는 거 그냥 있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날 수 없는 거지. 바뀔 때 같이 바꿔야지. 안 바뀌고 그냥 있으면 그게 뭐 고지식하다 또는 보수적이다. 그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다음 장에 상환 의지의 허물이 없습니다. 서울을 뜻인데 의지라는 말은 의리적으로 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리적으로 허물이 없어요. 의리가 있어야 허물이 없는 거지. 허물이 그 의리가 없으면 허물이 있잖아. 그 의리가 없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천의 정신 갖고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정신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가을의 정신이 의라고 그러죠. 원형의 정. 유기는 상기 중인이 연 침대 살이라. 유기는 여자가 연토를 이루니 신장은 얻으리라. 서울계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여자가 유명하는데 그 여자가 아직도 그냥 못 쓴다며. 근데 그게 사실 그 연등다리가 머리만 가고 있어요. 머리만 발전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얼굴만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는 그 면포. 그게 아까도 했지만 옛날에 여자를 남자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그래서 안방에서 살게. 그 양반 집에서도 남자만 활동했지. 그 바깥 양반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자는 안사람이고. 안양사람이고. 근데 남자만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는 방에서 집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성에 물란 이게 이제 우려됐기 때문에 심의 세상에 심센 놈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패권.